자, 문가리우스가 어제 국회에 와가지고 부동산으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저들끼리 다 챙긴 날 드디어 남아있던 정보위원장까지 친문 전해체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협치하자 하고 북한과 평화가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생긴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것과 달리 진짜로 지금 문재인 밑에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이 정말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시오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좋은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어제 MBC에서 100분 토론을 해서 집값 이번에 잡힐까라는 주제로 부동산 대책, 즉 정부가 최근에 7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연아 미통당 비대위원, 김연아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며 미통당에 들어갔지요. 난 이 사람이 투기 전문가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송석준 미통당 의원까지 같이 출연했대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22차례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냐 열띤 토론을 했대요. 문제는 방송이 끝나고 출연자들이 방송에서 사회자의 마무리 발언이 끝난 뒤에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제 방송 끝났는데 말을 더 주고 받았는데, 그런데 이들 대화가 방송국이 이제 그 공식 이 공중파로 나가는 거는 이제 카메라로, 방송 카메라로 찍은 부분만 나갔지만은 요즘은 방송국이 또 유튜브로 또 별도로 중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중계는 공식 방송이, 공중파 방송이 끝나고도 중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아가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이 도란 여자예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으로 투기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올라버려서 집이 서민의 삶에 죽도록 고통을 주고 있는데 집값이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전문가라고 저는 김연아를 규정합니다. 억울하면 여기 나와서 저하고요 부동산 문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기회 줍니다. 자, 그러자 진성준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여당 국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가 조금까지, 이 여자도 웃기는 여자예요. 지가 조금까지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어서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러니까 진성준이 더 이상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성준이 막상 TV 카메라로 중계가 나갈 때는 이제야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됐다. 근본적인 처방을 하게 됐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합의할 때다. 자, 그런데 진성준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이제 비판이 막 시작된 겁니다. 여당 의원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토론이 끝나니까 이제서 진심이 나온 거냐.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시청자 국민이 허수아비로 보이냐.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국민들한테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이 지금 터졌고, 이게 또 다른 돌발적인 악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가리우스 지지율이 폭락한 게 부동산 때문이라는데, 자, 진성준은 전북대학교를 나왔고 고향은 전주고요. 그 이후에 진성준의 경력을 보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당뇨로 쭉 일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대에 비례대표로 당의 출신들을 이제 공천을 비례대표 공천 주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대 때는 이제 선거에 낙선했다가 이제 이번에 그 21대 당선되기 전에 많이 챙겨주는 그야말로 친문의 핵심입니다. 정무부시장도 했고, 서울시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했고, 이제 그러다가 21대 국회에 강서을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줄이지요. 자, 진성준은 맥락이 왜곡된 발언을 했다는데, 카메라 뒤에서 지금 김연아가 했던 발언도 집값이 막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한 김연아의 발언도 웃기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진성준의 발언도 웃기는 거고, 김연아는 또 그래놓고는 여당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하냐 하는 것도, 이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성준이 부동산이 뭐 어제 오늘 일이냐 올라간 게, 그게 뭐 우리가 내린다고 정책 발표한다고 내리가겠느냐. 그러니까 뒤로는요, 둘 다 결론은 부동산 값 안 내려간다라고 둘 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는 앞으로는 마치 부동산 값 잡아야 된다고 TV에서 둘 다 쇼인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 전문가라며 미통당의 비례대표였어요. 나는 박근혜가 왜 김연아 같은 사람을 비례대표를 줬는지도 이해가 좀 안 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가야말로 그야말로 흔하디 흔한 사람이에요. 온 TV에 보면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다 나와가지고 떠들지 않습니까? 은행에 있던 사람들부터요. 그런데 기껏해야 서울시정개발원의 연구원 하던 사람을,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원을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번에 일산인가 어디 나갔다가 선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래요. 자, 그래서 야당이면 문재인 정권의 집값 폭등을 비판하고 집값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투기로 인해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 정권이 이런 투기를 방치했고 정책들이 잘못 쓰여졌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식의 세금만으로 잡히겠느냐. 특단의 한마디로 국가적 주택 공급 같은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말해야 될 건데, 집값을 막 떨어뜨리면 경제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특유의 강남 투기꾼 여자들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진성준은 안 떨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속셈을 드러낸 거예요. 국회의원 초선 151명 중에 42명이 다주택인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세 채 이상 중에 민주당에는 김주영, 김홍걸이는 DJ 3남이죠. 통합당에 4명이나 있어요. 김희곤이, 서정숙이, 윤주경이는 윤봉길 손녀뻘 되는 사람 아닙니까? 윤주경이요. 근데 집이 세 채예요. 자, 황보성이는 그 시의원 출신을 끝까지 김영호가 지 지역에 자기 측근이라고 공천 줬던 여자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공천 때문에 논란도 많았어요. 이현주 배제하고 여기 공천 줬어요. 그런데 왜 저 시의원 하던 별 대단한 경력도 없는 자기 측근인 사람에 저렇게 김영호가 집착하는가, 내가 이상했는데, 이 사람도 집이 세 채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신용호의 시선이라는 데 보면 위기의 여당, 일 더 생길까 걱정이다 라는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쓴소리하는 사람이 드물다. 금태섭이 당론을 거슬렀다가 징계를 받고 처리됐고, 이제 박용진이하고 김혜영 정도가 옳은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14일 박용진을 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는 라디오에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책임한 것 아니냐,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진상조사 요구가 나왔던 부분이란 거예요. 박용진은 백승엽 장군 빈소도 왔다 갔는데 더 난리가 났던 모양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해 보인다니 힘들다. 지금도 힘들다. 진상조사나 조문 모두 각오하고 갔다. 감당해야지 어쩌겠나. 문자 폭탄 많이 왔냐. 안 봤다. 안 세봤다. 양갈래로 찢겨져 있는 게 지긋지긋하다. 김혜영은 13일 당 회의에서 당의 일원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 박원순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전화를 거니까 부산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 젊은 친구인데 부산 출신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해야 하니까 한 거다. 더 할 말이 없냐니 다음에 하겠다. 당 상황과 관련해 위기의 조짐이 보인다. 할 말은 있지만 대안이 없어서 말하며 오늘 문자 2000개씩 보통 말 잘못하면 오는데 오늘은 그렇게는 안 왔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에 그나마 사람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폭력적인 행태, 사람들이 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민주당이 오거든 이후에 자, 또 비례대표로 공천했던 양정숙이라고 여자 변호사 부동산 폭탄이 있었지요. 윤미향이 생겼지요. 이모경이가 또 말을 함부로 했지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자기들끼리 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기들끼리 다 차지했지요. 금태섭이 징계했지요. 추미애가 나서서 그 윤석열이 그냥 구박했지요. 인국공 사태 벌어졌지요. 부동산 폭등됐지요. 박원순이 성추행 터졌지요. 이제 1년의 연속 사고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일관적으로 보여진 게 독선이라는 거예요. 윤미향 사건은 아직 검찰이 부패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뭘 하고 있습니까? 금태섭은 끝까지 보복해서 징계시켰고 한명숙의 재심을 요구하는 뻔뻔한 짓까지 했습니다. 자, 박원순이 죽고 나니까 예의가 아니다. 후레 자식이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찬이가요. 자, 그리고 사과는 대변인 시켜갖고 네가 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론이 더 나빠지니까 마지못해 사과했지만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어요. 피해자라고 안 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따까리들이 TV니 뭐 라디오 팟캐스트 등에 나와가지고 온갖 그냥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 앞에 약간의 신뢰라도 회복하려면 말 함부로 떠드는 것들부터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만난 민주당 한 의원은 현 지도부는 이해찬이한테 뭐라고 충고할 사람이 없다. 1인 독재다. 어떤 목소리도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이다. 청와대가 일방통행으로 전달하고 당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자, 이러니까 무슨 위기에 대한 대응도 안 되고 그냥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만 박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당이 아니죠. 이거는 거의 히틀러 나치당 아니면 북한의 조선인민노동당 수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당을 못 당해가지고 이것들하고 개헌해서 나눠먹자고 하는 당은 또 사람이냐. 그래서 TV 나가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막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경제에 타격이 온다고 말하는 통합당의 부동산 전문가나 그게 집이 떨어지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민주당의 최고의 핵심 브레인이나 정말 다 웃기는 짓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앞에는 온갖 좋은 소리 다 저것끼리 하고 있으면서 돌아서서는 둘 다가 똑같다는 걸 진성준 사태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해찬이는 진성준이를 두둔하면서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나 이랬고 김태년이는 잘 해명했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나 자세가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그냥 삐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성준이가 욕먹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저는 김연아에 대해서 비판 안 하는 언론도 매우 이상한 거예요. 김연아 발언이 정상입니까?
왜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투기꾼들이 죄다 올려놓은 이 가격을 적어도 문정권이 들어서기 전 수준 정도라도 내려가야 된다고 말을 해야지 부동산 가격을 막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부분이요. 저는 진성준이는 이 정권에 그야말로 붙어서 겉으로는 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이것도 기득권이라서 이런 위선적인 말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운동권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인형이 같은 그런 부류라 칩시다. 김두관이나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가짜 운동권. 그렇다면 김연아는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비판을 해야 될 야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면 뭐 하려고 비판합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야죠. 정말로 그 밥에 그나물 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미통당이나 민주당이나 싸그리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다는 거예요.